안녕하세요. 선왕스타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연휴 전 마지막 시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전일 경제 칼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 글로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으니 클릭하시면 됩니다. 카카오 투자 관점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구기 회원 모집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지원해주고 계시는데 연휴 기간에도 검토해 보시고 연휴 끝날 때쯤 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 상담 신청 받는 거는 편안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최근 이제 유가를 비롯해서 이제 허리케인 영향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동안 계속 유가부터 시작해서 원자재 가격이랑 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왔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었다. 자, 2분기까지 심했고 3분기에 조금 주춤하는 듯 했는데 최근에 허리케인 영향력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제외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부양책 내놓는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 인상 부분 그리고 지표로는 이제 8월 소매 매출 그동안 3분기 지표는 썩 좋지 않게 나왔어요. 8월 지표들이 대부분 이제 하향을 하기 시작했죠. 이 하향이라는 게 올라가다가 후퇴했다가 아니고 가파르게 좋아지던 게 살짝 둔화된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소매 매출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매 쪽으로 그러니까 개인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구매하는 구매력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또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후퇴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파르게 성장하던 게 성장률이 살짝 주춤하는 정도다라고 말씀드린 그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증시는 옆으로 횡보했다. 60일선 돌파 시도 다시 한번 한 것으로 보면은 우리 연휴 기간에 돌파될 가능성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봐야겠죠. 아래로 이탈하느냐, 위로 돌파하느냐. 우리가 쉬는 기간 동안에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나스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이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포인트 올라도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누워 있는 것보다 21선 올라오는 기울기가 더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100포인트 정도씩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20포인트만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거는 이제 20포인트 올랐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오른 게 아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휴식을 취하고 있다. FOMC까지 쉴 것이냐 아니면 FOMC 전에 위쪽 방향으로 이제 방향성을 한번 만들어줄 것이냐의 고민 단계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답을 찾아보면은 코스피 약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수급 동향도 썩 그렇게 탐탁치 못했는데 선물 동향이 좋다가 어제 9천 계약 이상 매도 나오면서 어제 탐탁치 못한 거였죠. 그래도 옵션 동향은 양호하다 말씀드렸는데 오전에는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오후에 코스피 주식, 코스닥 주식 매수가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 보였고 이제 옵션 동향에서 풋옵션 하방향을 청산합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손실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더 밀리는 거는 1100 아래로 내려가거나 하는 부분은 막아주겠다라는 뜻. 그리고 위쪽은 살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조금 줄이는 대신 옵션 쪽으로 상방향을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번 주 선물을 다시 줄인 것은 조금 다소간 아쉽지만 옵션 쪽은 상방향을 열어주고 아랫방향을 막았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하락 그리고 상승하면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정도의 포지션 정도는 구축을 했다. 그럼 나쁠 게 없죠. 그동안 코스피는 별로 좋지 않다. 약세권이고 여기서 강세권으로 넘어와야 기존 박스권으로 회귀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하방향은 제한하고 위쪽 방향으로 이제 구축하고 있다라는 것은 기존 박스권 정도는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만든 것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포지션을 위쪽 방향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래도 이 약한 코스피 증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수급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1일비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제 소폭 매도한 거에 비해서 오늘은 또 역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참 재밌는 현상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1,200억을 매도를 했죠. 그런데 이틀 연속 이제 2,000억 매수하고 이제 900억 매수했으니까 2,100억, 900억이면 3,000억 매수한 다음에 1,200억 내놓은 정도면은 일부 한 3분의 1 정도 내놨다 보시면 되고 오늘 다시 886억을 매수해서 코스닥은 계속 외국인들이 어떻게 한다? 외국인 수급이
매수가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거의 뭐 1년 가까이 되고 있네요.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꾸준히 관심 갖고 있는 증시다. 코스피는 약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스피는 약하고 코스닥은 강합니다. 대형주들은 밀려있는 구간에서 짧게만 보시는 개념이고 강해질 때까지, 지금은 짧게 밀려있을 때 매수해서 짧게 보는 개념으로 대신 비중을 좀 크게 실을 수 있는 개념이고, 지금은 중소형주가 유리하고 코스닥이 더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흐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삼성전자 3분기 호실적 기대감 얘기했는데 뭐 호실적 기대감 있는 종목이 이렇게 뭐 바닥권에서 벅벅 기고 있겠습니까? 그냥 뭐 밀려 있으니까 한 차례 올라온 거고, 그래도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는 그래도 최소한의 것은 해주지 않겠냐, 제자리 정도는 찾아가지 않겠냐, 8만 원 정도 위쪽으로 올라와서 다시 82,500원 안쪽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연말까지 해서 뭐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얘기 나왔고, 환율이 최근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반도체나 뭐 스마트폰 3분기에는 굉장히 이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 파운드리도 정상화됐기 때문에 이 환율이 당장 뭐 이렇게 부담을 주거나 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적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대신 높게 유지되는 건 좋지 않다. 천천히 낮춰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환율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관련 쪽으로 SNS택이나 이런 기존에 좋았던 굉장히 뭐 반도체 중에 가장 강력하게 수급을 보이면서 지난달까지만 해도 제일 좋았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있는 소재권 중에서, 소재 종목 중에서 제일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계속 이제 수급을 잘 붙여가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공매도 리포트 나오면서 한 차례 밀렸죠. 복귀됐습니다. 그러면 추세를 다시금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진 세미캠도 이제 제자리를 찾아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밑에 있을 여기 있을 종목이 아닙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포토레지스트 쪽도 그렇고 뭐 2차 전지 쪽도, 소재 쪽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응급제 쪽이나 해서 전체적으로 여기 있을 종목이 아닌데 너무 밀려있다. 그래서 3만원 위에 올라오는 건 당연한 거고, 33,000원, 36,000원까지 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밀려있었다. 4일 만에 바로 복구됐습니다. 제자리 찾아온 정도다. 대신 단기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조금 쉬었다가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더 갈 건데 쉬었다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정도. 단기간에 뭐 올라왔으니까 뭐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흐름이 바뀐 겁니다. 삼성전자도 향후 기대감 같은 경우, 기대감이라고 해서 엄청 급등한다가 아니고 제자리 정도 찾아가는 정도의 기대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소재 관련주, 반도체 장비주들도 제자리 정도는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뭐 테스나 원익 IPS 뭐 이런 뭐 대표적인 종목들부터 해서 바닥에서 좀씩 올라오고 있죠. 근데 얘는 아직까지는 회복이 안 됐는데, 원익 IPS도 마찬가지고 이런 정보종 장비들은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저렇게 SNS나 동지세미캠 같은 이런 소재 쪽은 먼저 회복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 뭐 패키징이냐 소재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냥 EUV랑 DDR5 쪽으로만 보시라고 기존에 힌트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국토부에서 2021년, 2025년 전체에 이 8조 7천억 규모의 공항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대한항공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추세를 뭐 예쁘게 잘 만들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가 나온다. 항공주, 여행주, 뭐 숙박 관련주, 엔터주, 뭐 뷰티주 뭐 등등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 보일 수 있겠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위드 코로나 정부에서 발표한 게 빠르면 9월 말이고 늦어도 뭐 10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냥 천천히 10월 초라고 해도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연휴 지나고 나면 일주일 남은 겁니다. 그러면은 추석 연휴 지나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과정 정도, 1, 2주 정도를 준비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준비, 그러면은 대한항공이랑 뭐 에어부산, 뭐 TA홀딩스, TA항공 뭐 등등 전체적으로 LCC 항공사까지 전체적으로 좋았고, 이러면 다음 주부터 여행주랑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 보시면 서서히 모아가시면 됩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이제 블루오리진, 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회사죠. 그래서 블루오리진과 최근 서울에서 비공개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최근에 바닥을 열심히 다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빠르게 한 34,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페이스X가 지금 4일간의 우주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우주여행을 하고 있어요. 발사는 잘 됐다고 나오고. 그래서
뭐 이런 뭐 한국항공 카이 이슈하고 스페이스X랑 뭐 같이 겸사겸사해서 뭐 인텔리안테크, 뭐 AP 위성, 그리고 뭐 세트랙 아이, 뭐 최근에 전체적으로 우주항공 테마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한국 BNC 같은 경우는 대만의 골든바이오텍 코로나19 경고용 치료제가 임상 이상을 마쳤죠. 그리고 나서 FDA 긴급 사용 신청을 했는데 이제 뭐 일부 판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진전 기대감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FDA 같은 경우는 이제 머크사나 화이자도 올해 끝나는데 대만 기업의 치료제를 먼저 허가를 해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조금 물음표예요. 미국은 계속 얘기하는 게 미국에서 생산한 거를 뭐 판매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만 기업을 먼저 허가해준다? FDA라는 상징성 있는 이 곳에서 글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되면은 한국 BNC는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 대신 리스크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FDA는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이 진출할 때도 허가 받는데도 오래 걸렸고 허가 받은 다음에도 사보험 진입이나 리베이트 문제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유통사가 화이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좀 뭐 견제를 좀 받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리스크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있으나 리스크도 항상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BNC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상승하고 휴식 뭐 예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모양은. 대신 이제 많이 올라온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리스크로 고려하시면 된다. 미국이라는 부분도 고려하시면 된다. 아이폰 13 과거에 혹평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혁신이 없다. 뭐 삼성전자에서 뭐 접으면 멋있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이 없고 너네는 그냥 개선만 해가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뚜껑 열었을 때 과거에 혹평 나왔을 때 어땠어요? 아이폰 판매량은 혹평이 나와도 아무리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판매량 갱신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예상하고 애플은 추가적으로 주문량을 늘리고 있고요. 부품사에다가 LG이노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 같은 경우 이렇게 밀려있을 때 모아가는 거 대신 22만원 구간은 저항이니까 22만원 밀려있을 때 못 샀다라고 하면 22만원 돌파한 다음에 안착한 다음에 사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BH 같은 기판 쪽도 그렇고 하이비전도 그렇고 더구전자 등등해서 아이폰 관련주들 보시면 된다. 아이폰이 정 안 팔릴 것 같다 싶으면은 폴더블 대중화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폴더블 폰 관련주도 최근에 쉬고 있으니까 함께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콘텐츠 관련주들 OTT의 성장으로 해서 이익 기대감 충분하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자꾸 코로나가 한번 번질 때마다 콘텐츠 관련주들이 밀리는데 OTT 서비스는 코로나에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습니다. 근데 이 극장 산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메가박스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J콘텐츠 같은 경우 밀렸다가 뭐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인데 얘는 5만 원 위에 있는 게 정상인 기업이고 6만 원 이상을 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코스닥에서 코스피 넘어온 다음에도 수혜를 받은 게 거의 없고 아직까지 뭐 주가가 이제 성장 가능성도 충분하고 추가적인 평가를 더 좋게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 수혜주기도 하고요. 보시면 되고 A스토리나 뭐 사마네트웍스 이런 전체적인 종목들 그리고 SBS 같은 이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SBS는 그동안 실적이 계속 좋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코오롱그룹주 뭐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 쪽으로 해서 그룹사에서 뭐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코오롱 인더가 이제 이 관련 쪽으로는 뭐 가장 뭐 강력하다 말씀드렸는데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9월에. 그래서 수소 배치에 나오면서부터 해서 코오롱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클라우드 에어까지 그냥 한 번에 얘기하면 그냥 친환경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에어 같은 경우도 뭐 경남지약이랑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협의를 하고 뭐 친환경 쪽으로 나아간다라는 이슈들이 같이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뭐 보너스로는 TK 케미칼 같은 경우가 여기서 눌려 있는데 SM 상선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 생각한다면 해운주를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해운주를 보면서 SM 상선이 뭡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과거에도 설명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최대 해운사는 원래 어디입니까?
한진해운이었습니다. 근데 그룹사에서 박만한 운영을 통해서 경영을 한마디로 개판으로 한 겁니다. 경영을. 그래서 경영진 문제로 해서 한진해운이 풍지박산이 났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매각이 됐는데 그 한진해운을 가져간 게 SM상선입니다. 그래서 현대상선보다 더 위쪽에 있던 한진해운을 가져왔으니 이 부분의 모멘텀이라고 생각하면은 다시 SM상선이 상장한다. TK케미칼이 관련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열사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휴에 어디 안 가시거나 이게 연휴가 길어서 너무 여유롭다 싶으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업로드 추가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쉬시면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저희 이 가입상담 문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